자,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다운쌤이야. 내가 전에 업로드한 수능 특강 영상에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주요 문제가 EBS랑 연계되는 걸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비교해주면서 수능 특강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당연히 수능 특강을 안 푼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푸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뭐가 중요한지,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학생도 많을 거야. 물론 어지간하면 전부 다 푸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수능 특강 문제를 내가 선별을 해줄 건데, 단순하게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번호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문제를 보면서 좀 간단한 코멘트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선별 기준은 이거는 뭐 기출하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보다는 비슷하게 나왔을 때 좀 원활하게 해석할 수 있다, 연계되면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겠다, 아니면 좀 발상 자체가 생소하거나 좀 수능 특강에서 강조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별을 해보도록 할게. 이것이 수학이다. 자, 이 수특 교재는 내가 강사방에서 다운받았는데 혹시 문제되면 알려주세요. 자, 일단 수학 1부터 들어가도록 할게. 우리 지수 로그에서는 18페이지 레벨 3부터 보도록 할게. 이게 작년에 주요 문항이 수능 특강에서 거의 레벨 3에서 연계가 돼가지고 레벨 3 위주로 좀 볼 것 같아. 1번 볼만해. 이게 문제가 좀 용두삼이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집합인 내용, 지수적인 내용, 그리고 수열은 아니지만 잘 모르겠으면 나열 한번 해볼까? 이런 내용까지 되게 아이디어가 잘 들어있어서 1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제곱근의 의미를 좀 진하게 물어보는 문제거든. n이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이고 저 제곱근 아니 음수해야 된다.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돼가지고 꽤 발산적으로 조금 어려울 법한 문제다. 이제 그 뒤엔 또 부정방정식이라 가지고 계산 자체도 약간 고통수학이 들어가는 문제. 이게 좀 고통수학도 들어가면 또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지수로그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제 32페이지 레벨 2에 4번에 보면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뭐 기출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그래프가 문제에서 안 그려져 있으면 그 정답률이 되게 엄청 감소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쉬운데 그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많이 차이가 나. 너네가 이런 거 그때그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포인트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5번도 단순하게 생긴 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크기 자체를 비교하는 문제여가지고 학생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해. 그래서 5번 문제도 나오면 애들이 좀 어려울만 하겠다 라는 느낌에서 내가 선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로그 함수랑 대칭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진하게 잘 물어보는 문제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7번 문제까지 보면 될 것 같다. 바로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넘어가서 레벨 3를 보면은 일단 1번 또 그림이 없지, 그지? 그림이 없을 때 너네가 어떤 모양이 될지에 대해서 그려봐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좌표 잡고 외분점 공식 사용하는 것까지, 좌표 잡는 것도 잘 연습해야 되고, 내분점 외분점 우리 고통수학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리고 2번도 좌표 잡는 연습, A를 잡아야 되거든. 얘는 2의 T 승 콤마 T로 잡으면 제일 편한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고,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의 트렌드지. 새로운 함수 정의를 해가지고, 이게 오른쪽 지수 함수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이 문제는 좀 쉬워졌는데, 이 문제를 그려보면 알 거야. 그 Y축 오른쪽을 2차나 3차로 써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은 확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이거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까지 받고 바로 다음 삼각함수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처음 볼 문제는 48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 이게 주기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지, 그지? 요 내용이 주기가 20인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되게 아껴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주기가 뭐예요? 20이 아니면은? 자, 그거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고 해석 강의 보면서 공부해보자, 알겠지? 자, 그리고 6번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깊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A, B의 부호가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거를 중심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12번까지 볼까? 이게 삼각 부등식이랑 주기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주기를 계산하는 포인트가 좀 과하지 않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자, 레벨 3에서는 일단 2번 사인 코사인 변환을 잘 이해하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 다음에 뒤에 방정식 풀 때도 답의 최소값을 구할 때도 우리를 계속 귀찮게 하는 문제야. 그래서 정말 귀찮은 문제지만 그 귀찮은 만큼 배우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3번도 케이스 나눠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좀 평행이동을 좀 잘 생각을 해. 이 문제가 3번도 추천. 4번도 잘 봐야 될 것 같아. 대칭성, 주기성, 평행이동 전부 다 좀 야무지게 다 쓰는 문제고, 생긴 거에 비해 가지고 차라리 2번, 3번보다는 뭐 쉬울 수는 있어. 그래서 문제풀이 쉬워가지고 이것도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끝냈고, 우리 사인모트 코사인모트 넘어가자. 자, 64페이지인데 이 그 삼각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도형이 나오잖아. 이 도형이 나오면 이제 중학 도형들이 막 엄청 쓰이고, 그지? 그러니까 이쪽 파트의 특징이 다시 보면 풀릴 때도 있어. 그리고 뭐 답지 보면 너무 쉬워. 근데 스스로 풀어야지 발전하는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기본기를 잡는다는 생각을 하자 좀. 그리고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알겠지? 뭐 되게 많이 나오지, 그지? 뭐 여기서 뭐 현에다가 수직으로 내리면은 그 2등분 한다. 그리고 닮은 봐라.
이런 내용도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미한 보조선은 어떻게 그으면 되나 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도형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도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봐야 돼 얘들아.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 중학도형 쪽 진짜 많이 보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약간 시간 좀 많이 잡아먹지. 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산모 때 나온 내용이 있지 그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사실 산모 내용이 이 수능특강 연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레벨 3에는 1번의 디귿이 조금 잘 나왔다? 딱 나누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큰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요거 발상이 조금 처음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요걸 잘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 2번은 좀 내가 봤을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긴 해가지고 좀 과하긴 하다? 3번도 난 볼만하다고 생각해. 이런 문제 유형이 조금 나오더라고. 그래서 2번 조금 과하고 1번, 3번을 해봤으면 좋겠고 1, 2, 3번 보고 기출문제 보면 기출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쉬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레벨 3 문제들 잘 보면 오히려 이제 수능상에서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뭐 6월, 9월 마찬가지겠지. 그치?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사각함수 파트를 끝냈고 수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수학이다. 자, 수열에서는 바로 84페이지 레벨 3로 넘어와가지고 일단 1번 수열에 대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가 이제 15번을 포함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지. 15번 난이도 정도로 이제 고난도로 되는데 15번처럼 안 낸다. 사실 15번은 이 뒤에 있는 기납법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수열 쪽에서 아예 15번 내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막 어렵진 않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이런 문제가 15번 아닌데 있으면은 너네 너무 부셔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 난 여기서 1번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 자, 이제 기납법 이제 100페이지로 가면 우리 3번 문제부터 볼게. 이 3번 문제에서 이 형태를 이렇게 준 이유를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아무렇게 막 준 게 아니거든. 유리함수도 나와 있고 그지? 이거 고등수학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얘도 고등수학이야. 구분문수거든. 그래서 사실 그 고등수학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페이지를 2개 넘겨서 레벨 3로 들어가서 이제 1번 같은 경우가 요즘에 그냥 15번의 트렌드지, 그지? 15번 트렌드는 그냥 딱 3개야. 첫 번째 항을 주고 이제 열 번째 항을 구해라. 여덟 번째 항을 주고 첫 번째 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떤 항을 주고 어떤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양방향을 다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다. 물론 난이도는 이게 제일 어렵게 나오긴 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뭐 계속 15번에 나오겠지, 그지?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뭐 계속 나오니까 중요도는 있는 문제야, 당연히. 자, 2번, 3번 둘 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10번 때 초반에 있는 수열 문제 느낌이 근데 거기서 약간 좀 더 난이도로 좀 그런 문제여가지고 이런 문제들도 다 보면 될 것 같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수학 1 끝났어. 자, 이제 바로 수학 2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수학이다. 자, 수학2 바로 15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7번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리고 이번 수능 특강이 조금 조건제시법이 내 기준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이것저것. 그래서 조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8번도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쓰는 문제라서 7번, 8번 괜찮게 나온 것 같아. 레벨 3에서는 좀 3번을 보고 싶은데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것까지는 극한 내용이 없어. 그냥 도형에 대한 이해야. 마지막 계산만 극한이 들어가거든. 이런 것들도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이렇게 막 도형에 대한 이해 말고 2차 함수의 성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고등수학을 써가지고 마지막 계산이 극한인 문제도 나오거든. 이런 거 너네가 많이 봤을 거야. 극한 문제인데 극한 내용은 되게 적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고등수학 관련된 거 그런 것들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 항상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연속에서는 27페이지 레벨 2로 가가지고 5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다항식 치환을 써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6번도 2차 방정식이랑 직선의 교점이니까 이 교점 자체가 판별식으로 생각이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수학처에서 좀 어렵게 나면 이제 막 3차 돼가지고 이게 막 킬러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거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FT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2차 함수를 쓰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 있다. 레벨 3 문제는 여기서 조금 나는 과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연속해서 과한 거지 이게 미분이 들어가면 과하지 않거든? 과하지 않고 킬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3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 특히 3번은 나는 미분 조금 더 들어가면 킬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3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미분으로 넘어와서 40페이지에 2번도 조건제시법이지. 얘도 조건제시법. 그리고 41페이지에 4번도 조건제시법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 얘들아. 이거를 잘 함수적 해석을 해가지고 fx가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는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너네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조건제시법을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지, 그지? 7번 문제도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절대값이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네가 아이디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3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이 1대2로 내분한다는 이 조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모형이어야 되는지 너네가 이제 함수 추론을 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 파트였고 다음에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이것이 수학이다. 자, 바로 56페이지 레벨 3로 넘어가가지고 2번을 보면은 이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0이 중근인지 아니면 0 말고 다른 근이 중근인지
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거든. 잘 만든 문제야. 2번은 꼭 봤으면 좋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물어보는 문제라 가지고 이거는 기출하면서도 충분히 많이 했을 거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출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거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지? 자, 활용 2로 넘어가서 요즘에 그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던져주는 문제 받아가라고 내는 문제였는데 요즘엔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 평균적으로. 그래서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 바로 다음 페이지 레벨 3 보면은 얘도 조건 제시법이지. 올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조건 제시법의 의미는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번 같은 경우는 함수 추론부터 들어가가지고 실기의 개수를 물어보는, 좀 기출을 뭐 정확하게 했으면은 좀 전형적인 문제겠지만 뭐 1등급 아닌 애들은 전형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웠을 거야. 평가원에서 정답률을 좀 낮추고 싶잖아? 그러면은 좀 낮은 문제를 이런 느낌으로 좀 쉽게 내. 이미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미분 파트가 아예 끝났고 우리 적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적분에서는 83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 절대값의 이해를 되게 깊게 물어보는 문제야. 진하게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 다음 페이지는 레벨 3에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깊게 생각해야 돼. B의 위치 때문에 그렇거든. 얘가 어디 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이 정도면 조금 맛있게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2번도 함수 추론 치고는 되게 가벼운데 너네가 변별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분 마지막 파트 들어가면은 우리 100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1번 문제가 접선과 넓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 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번도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시간에 대한 난이도 좀 있는 문제 항상 얘들아 잘 봐야 돼.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 요즘 이런 내용들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꼭 잘 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통 선별이었고, 선택 과목은 너희가 볼 내용들만 보면 되는 거라 알고리즘상으로 내 채널에 별로 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일부 공개 영상으로 올려줄게.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수능 특강 다들 열심히 잘 준비해 봅시다. 안녕. 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